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고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중매로 사랑 없는 결혼을 하고 빈 껍질로 살던 여자가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계기로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지 10년째 접어들었습니다. 홍기가 꽉 찬 나이에 남편을 소개로 만나 결혼을 했는데 옛말로 거의 선보고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다 보니 부모님에게 등 떠밀려 결혼을 했고 처음에 사랑 같은 거 없이 얼떨결에 결혼한 것 같았어요. 남편 집은 잘 산다고 들었던 거에 반면 그닥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잘 사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어 보였고 남들 눈에 굉장히 의식하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나마 시아버지는 그 중에서 제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역시 오래 봐오니 그것도 아니었고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또한 심했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작은 가게를 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시댁과 한 집에서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렇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려니 가제나 답답한데 더 답답하게 생겼구나 싶었습니다. 저희 친정집과 시댁은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살던 곳이 아닌 연고지도 없는 곳으로 남편과 결혼하고 와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었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일반 격리직을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펙을 쌓아야 하는 곳이 아니었기에 저는 남편과 신혼집에서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알아보면 된다는 말에 그리 하였지만 실제는 그게 쉬운 일도 아니었으며 막상 와보니 시어머니가 본인 일을 같이 도와주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에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차피 시댁과 저희 신혼집이 그리 멀지 않았기에 저는 처음에는 조금 고민을 하였지만 당장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 것 같기도 해서 저는 어머님 말에 동의하고 어머님을 따라 어린이집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해보던 일은 아니었지만 음식이라면 저도 자신이 있었기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남편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회사도 드문드문 나가고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그 일로 남편과 다툼이 있었지만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말을 하게 되어 저만 시어머니에게 야단을 맞게 되었었네요. 남편이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일을 그만둔 건데 어떻게 남편 일 그만두었다고 남편을 잡느냐면서 저에게만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저에게 곧 가게 하나를 할 예정인데 그것 때문에 일도 그만둔 것이고 다 본인이 알아서 한다면서 조금만 힘들더라도 버티자고 저에게 합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처음 제가 결혼해서 산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혼 회사도 그만두고 백수로 있는 남편이 가게를 한다고 집을 빼야 하는 상황이었고 시댁에 남는 방도 있으니 저는 또 한 번 선택을 해야 했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남편은 어차피 지금 당신이 어머님 일도 도와주고 있으니 한 집에 살면 더 편하지 않겠냐면서 당분간만 사업 잘 될 때까지만 버텨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남편 앞길을 막을 수도 없고 잘 살아보자는 마음이 느껴져 저희는 가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어떠한 가게인지는 노코멘트 하기로 하겠습니다. 처음 오픈을 할 때는 잠깐 오픈빨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것도 얼마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 일과 가게를 오가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도왔고 거들었습니다. 가게는 처음 오픈 때만큼은 아니지만 점점 안정적으로 되어가고 있을 때쯤 제가 결혼 3년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갑작스러운 소식에 기뻤고 저희 시어머니 또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임신을 하고 제 몸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제가 일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저는 배가 남산만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가게에 나와 일을 했습니다. 저는 가게 일도 가게 일이지만 직원들 점심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나르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정말 잠깐이고 제 시간이라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 낳고 조리할 때 그나마 쉴 수 있었지만 그때가 그나마 제일 행복했던 것 같네요. 그렇게 첫째 아들을 낳고 곧바로 연년생으로 둘째가 임신이 되었을 때 둘째 역시 아들이었습니다. 사내 아이 둘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게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돌보는 일까지 저에게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들을 보내게 되었네요. 그런데 제가 한동안 아이들 때문에 일을 못 나가게 되고 저 대신 일할 사람을 두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만 적자가 되어가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왜 자꾸 이러나 싶었는데 남편이 자꾸만 가게에 안 있고 밖으로 돌기만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전에 나가서 잠깐 있다가 밖으로 나가 늦게까지 뭘 하다 들어오는지 가게에는 없고 놀러 가는 건지 뭔지 저는 속만 끓고 있다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가게 왜 자꾸 비워요? 당신이 가게에 자꾸 비워서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가면 우리 적자예요. 애들도 둘이나 있는데 이러면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이제는 본인도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어엿한 사장인데 스트레스 풀고 싶어서 친구들도 보고 골프 연습도 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이 너무 미웠습니다. 나는 지금껏 결혼에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해왔고 또 헌신했으며 약한 몸으로 아이를 둘이나 낳고 이러고 있는데 본인은 잘 벌지도 않는 그 조그마한 가게의 사장이라며 본인 스트레스 풀러 밖으로 나간다는 말을 제 앞에서 너무 당당하게 말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애를 낳고 나니 더더욱 남편이 그냥 밉고 싫었습니다. 가게에 일 본다고 남편에게는 일절, 아이들 케어에 대해서는 바라지도 않았으며 피곤할까봐 모든 걸 저 혼자 감당해왔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 제가 너무 억울했고요. 애 낳기 전에는 그냥 조용조용 아무 말 못하며 살아왔으며 기가 하늘을 찌르는 시어머니 밑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제대로 저에 대한 표현 자체를 못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달라진 제 감정들이 묵묵부답으로 그치지 않아지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우리 언제까지 시댁에서 살아갈 건데요? 가게 하고 나아지면 분가한다고 했는데 분가하려면 열심히 일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랑 우리 애들은 안 보여요? 그리고 당신만 스트레스 받고 당신만 풀고 다니면 나는요? 나도 힘들어요. 라고 했더니 아니 집에서 애만 보고 편히 집에만 있으면서 뭐가 문제야? 그리고 바깥 일하는 남편한테 피곤하게 잔소리만 늘어놓고 이래서 내가 일을 똑바로 하겠어? 그리고 분가는 무슨 분가야? 가게 차린 지 얼마 됐다고. 분가는 아직 보류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 저와 결혼할 당시 남편과 저는 서로 존댓말을 쓰며 살았지만 언젠가부터는 남편은 반말 찍찍 날리고 저는 계속 존대를 하고 있게 되었더라고요. 저는 당장이라도 이 집구석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마음이 답답해 죽어버리고만 싶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나가서 푼다는 그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뭐라고 특별히 말하는 거 없이 말을 딱 잘라 말하니 저도 더 이상 물어볼 수가 없었고요. 말을 워낙 잘하는 위인이라 말주변 없는 저로서는 당할 수가 없었네요. 그렇게 궁금증만 점점 커가고 있는 가운데 얼마 뒤 친정 엄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냐고요. 엄마 목소리를 들으니 순간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들으시더니 시간 내서 저희 집에 온다고 하시곤 친정 언니와 함께 한 걸음의 먼 거리를 달려오셨습니다. 엄마를 보니 더욱 참았던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엄마는 무슨 일이 있냐며 왜 이렇게 말랐냐고 많이 힘드냐고 물으셨고 저는 어차피 일이 된 거 답답한 마음을 엄마와 언니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엄마는 바보처럼 왜 이렇게 꾹꾹 참았냐며 이러다 병 생기면 너만 손해라고 괜히 등 떠밀려 시집을 보낸 본인이 잘못이라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엄마는 혹시라도 김서방이
혹여 다른 짓 하고 다녔던 거라면 당장이라도 이혼하라고 하시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는 엄마 말을 듣고 조금은 든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엄마에게 애들을 맡기고 엄마는 친정 언니와 함께 애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셨습니다. 당분간 애는 엄마가 볼 테니 너도 좀 쉬면서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곧바로 가게에 가보니 남편이 막 나가는 것 같이 보여 곧바로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게에서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잠시 뒤 가게에 일하는 여자랑 같이 나와 차를 타더군요. 그 사람은 제가 가게 일을 못 보는 대신 뽑았던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둘을 미행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그럴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혹시 마트나 물건을 사러 가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꺼림직한 마음이 물밀듯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 달리다 멈춘 곳은 어느 한 주택가였고 둘이 차에서 내리자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어느 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따라 그 집으로 가 벨을 눌렀습니다. 저는 1초의 망설임 없이 바로 벨을 눌렀지요. 문이 열리는데 그 여자가 나오는데 저를 보고는 너무 놀라며 멍해져 있었고 곧바로 남편이 집 안에서 나오는데 남편 또한 저를 보고는 놀라 하더군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집안을 보니 둘이 제대로 살림을 차려 놓았더군요. 누가 봐도 신혼집이 따로 없을 만큼 아기자기한 물건들과 사진들. 저는 너무 화가 나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며 남편 놈을 마구잡이로 때렸고 그년 머리털로 죄다 뜯어놨습니다. 지 때릴 땐 말도 못하더니 그 여자 때리니 저를 말리더군요. 이런 더러운 꼴 보려고 내가 지금까지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는지 화가 참아지지 않았으며 남편 놈이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에도 그년 싸다기를 갈기고 남편에게도 똑같이 갈겼습니다. 이 미친놈 한다는 말이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애들도 줄 수 없다라고 하더군요. 뚫린 입이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길래 저는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마는 애들을 친정 언니에게 맡긴 채 친정 오빠들과 올케 언니까지 동원해서 저희 집으로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 저도 남편에게 너 같은 놈이랑은 바로 이혼이고 애들은 절대 못 줘. 내가 왜 너같이 더러운 새끼한테 애를 맡기겠니? 다 필요 없고 위자료 준비나 단단히 해야 할 거야. 너 같은 인간 쓰레기는 맛을 봐야지. 내 인생이랑 애들 인생까지 망쳐놓고 너가 뭘 바란다는 거야? 너 두고 보자 이 새끼야. 저는 저희 집으로 바로 와서 짐을 싸고 시어머니에게 전화해. 저 이혼하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애들 볼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아셨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다짜고짜 예의도 없이. 당신 아들이 가게 일하는 년이랑 살림까지 차렸어요. 더는 못 사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뭐? 아니 이 새끼가 살림까지 차린 거야? 그냥 스트레스 풀라고 가만뒀더니만 살림까지 차렸다고? 저는 시어머니 말에 더 기가 막혔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들 정말 사기꾼들이야. 알아들어? 그런 정신 상태로 원장을 하고 있어? 내가 당신도 고소할 거고 그 연놈들 싹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아들어? 야,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너 애가 왜 그렇게 꽉 막혔니? 그래서 애도 둘이나 낳고 지금 이혼을 한다는 거냐? 안 된다. 이혼은 절대 안 돼. 이봐요. 됐고 난 당신들 치가 떨려서 꼴도 보기 싫고 그년이나 데리고 와서 며느리 시키셔. 이 미친 노망난 할망구야. 아들내미나 애미나 아주 똑같네 똑같아. 저는 욕도 잘 못하는데 어디에서 그런 말들이 술술 나오던지 그동안 참았던 걸 전화로 다 쏟아버렸습니다. 어차피 남편에게 정도 없었고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도 아니었기에 저는 정말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명분이 생겨서 역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잘 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일단은 그 집에서 빨리 나오고 싶은 마음에 엄마와 친정 식구들 도착하기 전에 일단 아무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가 내렸습니다. 어딘지도 잘 모르지만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시키며 그곳 주소를 물어보고 그쪽으로 와달라고 친정 엄마에게 알려 저는 친정 식구들과 친정으로 왔습니다.
가족들은 그 새끼랑 싹 다 가만히 안 둔다고 난리였지만 저는 깔끔하게 법적으로 취할 작정이라 손 더럽히지 말자고 했고 다행히 오빠들 진장시켜서 왔었네요. 저는 현재 법정 소송 중에 있으며 변호사 말로는 제가 유리하다고 하네요. 애들도 제가 키울 수 있을 것이고 위자료부터 시작해서 상간녀 위자료 소송과 양육비까지 모두 제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적입니다. 그동안 그곳에서 살면서 하루도 진정한 나 자신이 없었고 빈 껍질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곳을 벗어나니 제 자신을 제대로 찾은 것 같아 너무 홀가분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아갈 날들만 생각하며 살 것이고 그것들에게는 끔찍한 저주를 내려달라고 빌 것입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애를 거의 안 하고 결혼하셨나? 완전 사기 결혼이네. 나쁜 새끼네.